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앱클론이라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같이 읽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발행일이 2025년 12월 26일, 정말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자료네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죠. 이 보고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치 스릴러 영화 같아요. 한쪽에는 차세대 항암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눈부신 기술력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관리 종목이라는, 그렇죠.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기업이 과연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외면한 숨은 보석일지, 아니면 정말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기술 벤처일지 그 실체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기술, 재무 리스크,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면서 청취자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보고서는 앱클론의 심장과 같은 파이프라인 AT101에 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네스페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바로 혈액암 분야에서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CAIT 치료제 중 하나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기존 1세대 CAIT 치료제,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의 킴리아나 길리러드의 예스카타 같은 약들은요, 분명 한계가 명확해요. 어떤 한계가 있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처음엔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의 40에서 50%가 결국 재발해요. 절반 가까이 가요? 네. 게다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고요. 또 환자의 혈액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서 맞춤형 약을 만들어 와야 하니까 시간은 한두 달씩 걸리고 비용은 1인당 4억 5억 원에 달하죠. 와, 기적이긴 한데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심지어 절반 정도는 실패할 수도 있는 여러모로 결함이 많은 기적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앱클론의 AT101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핵심은 보고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새로운 항원 결정기, 즉 노벨 에피토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새로운 항원 결정기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자물쇠와 열쇠에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모든 CD19 표적 CAR-T 치료제는요, 암세포라는 문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자물쇠, 즉 FMC63에만 맞는 열쇠를 사용해요. 모두가 똑같은 자물쇠를 노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암세포가 이 자물쇠를 망가뜨리거나 숨겨버리면 기존의 모든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재발의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존 약들이 모두 암세포의 똑같은 주소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암세포가 교활하게 이사를 가거나 문을 잠가버리면 속수무책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앱클론은 자체 기술 NEST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자물쇠, 즉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자물쇠를 찾아낸 거예요. 다른 자물쇠를요? 네, H12H라는 새로운 항체, 즉 새로운 모양의 열쇠를 개발한 거죠. 이 새로운 자물쇠는 암세포의 문, 그러니까 세포막에 훨씬 더 가깝게 붙어 있어요. 잠깐만요. 단순히 다른 자물쇠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문에 더 가깝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그 미세한 거리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둘이 손을 꽉 잡는 것 같은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걸 면역학적 시냅스라고 불러요. 면역학적 시냅스. 네, 앱컬런의 열쇠는 자물쇠가 문에 더 가깝다 보니까 T세포와 암세포가 거의 빈틈없이 착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T세포의 공격을 방해하던 덩치 큰 방해꾼 분자들이 비좁아서 밖으로 밀려나 버리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단순히 T세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T세포가 싸우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T세포에게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론은 정말 완벽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럴듯한 이론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맞아요. 보고서가 제시한 데이터가 이런 우려를 잠재울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요? 네,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보면 다른 치료에 모두 실패한 재발성,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가장 어려운 환자들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완전 관해율, 즉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비율이 68%에 달했어요. 68%요?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청취자께서 체감하실 수 있게 좀 짚고 넘어가죠. 아까 기존 대표 치료제인 킴리아가 30에서 40%대. 네, 그리고 예스카타가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존 약들이 환자 10명 중 3명에서 5명을 살렸다면 AT-1051은 거의 7명을 살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보고서도 그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도 11% 수준으로 기존 약들보다 훨씬 낮게 관찰됐고요. 부작용까지 잡았군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 자체 생산시설, GMP를 갖췄다는 점도 중요해요. 환자의 혈액을 해외로 보낼 필요 없이 체열부터 약물 투여까지 모든 과정이 3주 안에 끝나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보고서를 보면 이 돈 문제가 앱클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AT112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당장 오늘을 버티게 해줄 현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보고서의 또 다른 주인공, AC1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AC101. 네, AT111이 미래의 스타 선수라면 AC101은 묵묵히 팀의 살림을 책임지는 베테랑 선수 같은 존재죠. 이건 KART가 아니라 HER2라는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항체 신약인데요. 중국의 거대 제약사인 헬리우스에 기술 이전을 했어요. 아, 기술 이전이라면 앱클론은 기술만 제공하고 실제 개발과 상업화는 파트너사가 책임지는 구조군요. 정확해요. AC101은 유명한 항암제인 허셉틴과 함께 사용해서 위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중 차단 전략을 써요. 이중 체단이요? 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둘이 되는 거예요. 허셉틴이 정문을 막고 서 있다면 AC101은 암세포가 몰래 이용하던 비밀 종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둘이 함께 막으니까 암세포가 빠져나게 할 구멍이 없어지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헬리우스와의 파트너십이 지금 앱클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게 단순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정말 회사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명백한 생명줄이에요. ACL-01은 2025년에 미국, 유럽, 중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어요. 3상이면 거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중요한 건 이 임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파트너사인 헬리우스가 앱클론에 약속된 돈, 즉 마일스톤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 돈이 들어오는군요. 네, 이 돈이 지금 앱클론의 텅 비어가는 금고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현금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7년간 시장 독점권이라는 엄청난 혜택도 확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T01이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당장의 재무 상태가 너무 불안한데 AC101이라는 현재 가치가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있는 구조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목이라는 딱지를 피하지는 못했잖아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관리 종목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이에요. 이 회사 재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니 투자할 때 각별히 조심하세요라는 신호죠. 네.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 앱클론의 경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이 손실만 계속 쌓였어요. 결국 코스닥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중 2년 동안 자기 자본의 50%가 넘는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2025년 3월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단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공포 심리가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겠군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죠. 보고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짚어줘요. 첫째, 2025년 하반기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유상증자.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즉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당장 임상을 계속하기 위한 연료를 긴급 수혈한 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AC-1001의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헬리오스의 마일스톤 유입이에요. 이게 주주들의 희생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돈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티 치료제 개발 경쟁에 앱클럽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국내에도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이죠. 보고서에서는 큐로셀을 비중 있게 언급하더라고요. 네, 국내 카티 시장은 사실상 앱클론과 큐로셀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보고서는 두 회사를 냉정하게 비교하는데 속도 면에서는 큐로셀이 명백하게 앞서 있어요. 속도요? 네, 앱클론보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게 이미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임상 데이터만 놓고 봐도 큐로셀의 완전 관해율은 67.1%로 앱클론의 68%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대등한 수준이네요. 네, 잠깐만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데이터는 비슷한데 경쟁사는 이미 결승선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큐로셀이 시장을 먼저 선점해버리면 뒤늦게 출시하는 앱클론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만약 이 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빠른가의 속도 경쟁이라면 앱클론은 불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보고서는 이 경쟁의 본질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제안해요. 다시 새로운 항원 결정기 이야기로 돌아가야 해요. 아, 그 다른 자물쇠 이야기요. 맞습니다. 큐로셀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기존 CAR-T 치료제는 아까 말한 그 오래된 자물쇠로 열려고 해요. 하지만 앱클론은 유일하게 새로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죠.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큐로셀의 약을 포함해서 기존의 모든 카티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한 환자에게는 네, 앱클론의 AT501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의미해요. 1차 치료제 시장은 큐로셀과 나눠 먹거나 조금 뒤처질 수 있어도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카티 치료라는 독점적인 시장을 앱클론이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보고서는 바로 이 질적인 차이가 앱클론의 가장 강력한 해자, 즉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최초가 될 것이냐, 유일될 것이냐의 싸움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청취자께서 앞으로 1년 동안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지켜봐야 할 핵심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가 아주 친절하게 청매제 캘린더, 즉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목록을 정리해줬어요. 크게 4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4가지요? 첫째, 가장 빠른 건 2025년 4분기에서 2020년 1분기 사이에 발표될 AT101의 최종 임상 이상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중간 결과만큼 좋은 수치를 끝까지 유지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는데 2026년 3월에 나올 감사보고서예요. 아, 관리 종목. 네, 여기서 관리 종목 탈출이라는 결과를 받아내느냐 마느냐가 투자 심리를 극적으로 바꿀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해요. 관리 종목 딱지를 떼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AT101의 국내 품목 허가 신청 및 승인 여부고요. 네. 마지막으로 2026 내내 꾸준히 들려올 AC101의 글로벌 임상 3상 관련 소식들입니다. 이 4가지 이벤트가 마치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이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니 한 기업이 기술적 성공과 재무적 위기라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과학적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재무적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비대칭적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비대칭적 기회요? 네. 재무적 실패라는 아래쪽, 즉 하방 리스크는 관리 종목이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보여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죠. 네, 그건 명확하죠. 하지만 만약 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서 기술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방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리스크와 기회의 균형이 맞지 않는 말 그대로 비대칭적인 상황인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성치 시작해서 혼자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앱클론과 큐로셀의 경쟁을 주로 누가 더 빠른가라는 100m 달리기 경주로 봤어요. 하지만 만약 이 게임의 본질이 최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증명하는 마라톤이라면 어떨까요? 치료법이 점점 더 개인화되는 시대에 기존의 기적이라 불리던 약들을 포함한 모든 치료법이 실패한 마지막 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신약의 궁극적인 가치는 과연 얼마로 평가받아야 할까요?